아니, 군대에서요. 그것도 이제 막 자대 배치받은 2등병을 사단장님이 직접 헬기까지 타고 와서 찾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좀 기막힌 궁금증을 확 짜내는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찬호 씨라는 분의 군 생활 이야기인데 이분의 삶이 참 뭐랄까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 15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 15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요. 또 어렵게 모은 돈마저 친아버지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도 겪었죠. 그런데 그런 분이 군에 입대해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정말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주 특별한 개인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역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깊은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군대 이야기만은 아니겠네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어떤 시련, 또 외로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또 우정이 싹트고 또 예상치 못한 인연들이 삶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 보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때로는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가슴이 아프고 먹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음 한편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는 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호 씨의 군 생활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훈련소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동기 하나 없이 낯선 부대에 홀로 딱 배치가 된 겁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대 건물은 어딘가 좀 어둡고 약간은 위압적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첫인상부터 좀 쉽지 않았네요. 네, 선임 병사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속에서 아주 긴장된 첫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웠을까요? 요즘 군대도 물론 힘들지만 저희 때나 그 시절 군대는 더 좀 경직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생활관에 딱 앉아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선임들이 와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친구 있냐? 네, 없다고 하니까 또 엎드려 뻗쳐시키고. 아는 여자는 맞냐? 또 없다고 하니 다시 엎드려 뻗쳐. 이게 시작부터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부모님 안부를 묻는 질문이 딱 나온 겁니다. 찬우 씨는 좀 담담하게 대답을 했죠. 안 계십니다. 15살 때 이혼하시고 두 분 다 떠나셨습니다. 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최고참 병사가 야, 신병 건들지 마라. 딱 한마디 해주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괴롭힘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 혼자 살아왔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거칠어 보이는 선임들 마음속에 뭔가 좀 건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홀로 선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 비슷한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덕분에 숨 쉴 틈은 좀 생긴 셈입니다. 네, 맞아요. 잠시 후에는 이제 행정보급관, 보통 저희 때는 행보관이라고 불렀죠. 행보관님. 네. 네, 부대 살림하고 병사들 관리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간부죠. 이 행보관이 찬우 씨를 부르더니 이것저것 묻습니다. 전공은 뭐냐, 대학은 나왔냐. 찬우 씨는 솔직하게 답했죠. 대학은 못 나왔고 사회에서 막노동을 좀 오래 했다. 용접이나 곰빵 아시죠? 곰빵 알죠. 그 진짜 힘든 일인데. 네,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 등이나 어깨에 지고 나르는 거, 그런 일을 잘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행보관님이 내린 결정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보관 말이 이랬답니다. 너 노가다 할 때 삽질 많이 했지? 네, 삽질이요. 여기선 삽으로 밥하고 반찬한다. 야, 너 삽질 잘하니까 딱이네. 너 조리병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허허.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농담인가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부터 정말 취사장으로 가게 됐다고 하니까 행보관님은 진심이었던 거죠. 허허. 정말 황당한 논리네요. 삽질 잘한다고 조리병이라니.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혹시 행보관님이 찬우 씨의 어떤 다른 면모, 예를 들면 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끈기 같은 걸 보고 일부러 좀 힘든 보직에 배치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그 삽논리 하나였을까요? 글쎄요, 기록상으로는 그냥 그 삽논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찬우 씨에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찬우 씨는 이 조리병 생활에 굉장히 빨리 적응했고 심지어 재미까지 느꼈다고 해요. 재미까지요? 네, 선임이 칼 한 자루 툭 던져주면서 양파 썰어보라고 했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칼질인데도 제법 잘해서 칭찬까지 받았답니다.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고될 법도 한데 본인에게는 그저 재미있었다니 참 신기하죠. 그러게요. 어쩌면 그 막노동으로 단련된 체력이나 끈기 같은 게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방식을 찾아가면서 군인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군 생활에 잘 적응해 가던 중에 100일 휴가를 한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이었군요. 그때 그야말로 잘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평소처럼 취사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찾는다고 호출이 온 거죠. 중대장님이요? 네, 영문도 모른 채 중대장실로 불려갔더니 중대장이 다짜고짜 너 무슨 사고 쳤냐? 라고 묻더랍니다. 찬호 씨는 당연히 뭐 그런 적 없다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대대장이 찾는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랍니다. 아니, 중대장님 호출도 사실 흔치 않은데 이등병이 대대장님까지요. 일이 점점 커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대대장실에 도착하니 대대장은 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사단장님이 헬기 타고 오신단다. 나도 용어는 모르겠다. 이등병 하나 보자고 사단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나도 좀 쫄린다 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단장님이라니요. 별 4개 사단장님이 1개 이등병을 만나러, 그것도 사고 친 적도 없고 집안에 뭐 높은 군인도 없는데 직접 헬기를 타고 오신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와, 찬우 씨 본인은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을까요? 대대장님마저 긴장할 정도였으니 그 압박감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연병장 옆 헬기장에 정말로 검은색 군용 헬기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착륙했고 거기서 사단장님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단장님은 기다리고 있던 대대장을 먼저 돌려보내고 찬호 씨만 데리고 면회실 쪽으로 향했다고 하죠. 면회실이요? 네. 찬우 씨가 면회 말씀이십니까?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단장님이 어허 이놈 봐라? 그럼 지금 이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아이고, 그 위압감에 눌려서라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게 도착한 면회실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면회실 문을 딱 열자 그곳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는 친구 민수,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찬우 씨의 머릿속에는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잠시 찬우 씨의 과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구한 세월을 보냈더군요. 네, 정말 그렇죠.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사실상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월세방 보증금마저 챙겨서 사라지셨죠. 아이고. 졸지에 길에 나앉게 된 찬우 씨는 그 보증금 일부를 어떻게든 찾아서 고시원에 들어가 중학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급이 1,100원이던 시절이었죠. 와, 1,100원이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그 돈으로 숙식 해결하며 학교까지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1년 넘게 정문 악착같이 일해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몇 년 만에 불쑥 아버지가 나타나서는 그 돈을 전부 가지고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요.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찬호 씨는 그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유소 일은 물론이고 새벽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그리고 나중에는 더 힘든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와, 정말 대단한 의지네요.
네.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다시 마주한 순간의 그 충격과 혼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아버지는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민수 부자는 또 어떻게 함께 오게 된 걸까요? 그 힘겨웠던 시절 찬우 씨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면회실에 함께 온 그 친구 민수였죠. 네, 맞습니다. 새벽 우유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었던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우 씨의 어려운 처지를 알면 동정하거나 혹은 좀 외면하게 일쑤였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죠. 진심으로요? 네. 처음에는 좀 경계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찬호 씨도 매일 새벽 함께 땀 흘리고 또 민수가 건네는 빵과 음료수를 나누면서 조금씩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민수는 찬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오히려 너를 보니까 존경스럽기도 했고 멋져 보였어. 와, 그 말이 정말 중요했겠네요. 동정이 아니라 존중. 그쵸?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민수의 태도가 그 외롭고 고독했던 찬우 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단순히 친구를 넘어서 뭐랄까 삶의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언젠가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나중에 어떻게 그들의 삶,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연결고리를 잘 봐야 합니다. 네, 대학 공부를 해보겠다고 어렵게 마음먹고 돈을 모으던 바로 그 순간 찬우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는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과거 집안 형편 때문에 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오히려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 겁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겠죠. 그런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친구 민수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민수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장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가 무려 5천만 원이나 된다는 소식이었죠. 5천만 원이요.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 또요? 네, 이번에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찬우 씨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 정확히 5천만 원을 노리고 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찬우 씨가 예전처럼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고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 앞을 막아서면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 돈 가져가시면 나 정말 당신 저주할 거예요.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평생 당신 따라다닐 거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아들의 처절한 모습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주었죠. 그 후 함께 허름한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으면서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참 놀랍지만 그 이후 찬우 씨가 한 선택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입대를 바로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찬우 씨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전 재산, 아버지에게서 지켜낸 그 5천만 원 전부를요. 네, 전액을요? 네, 전액을 민수 아버지의 병원비로 몰래 익명으로 납부합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교통비 정도로 딱 4만 8천 원만 남긴 채 다음 날 조용히 입대했죠. 자신의 전 재산을요? 그것도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익명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민수가 보여준 그 우정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깨달음이라도 얻었던 걸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눔과 헌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글쎄요, 그 마음의 깊이를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마도 민수가 보여준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우정, 그리고 자신을 어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었던 그 경험이 찬우 씨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날 밤 찬우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얻은 그 마음의 평화였던 거죠. 이것도 참 삶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 아닐까요? 진정한 나눔이 오히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건 말입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면회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왜 사단장님이 일개 2등병인 찬우 씨를 찾아왔고
왜 아버지와 민수 부자가 함께 와 있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면회실에서 알게 된 진실은 이렇습니다. 찬우 씨를 찾아온 그 사단장님은요, 바로 민수 아버지의 아주 오랜 친구였던 겁니다. 아, 민수 아버지의 친구분이셨군요. 네, 민수가 아버지 병관호를 하던 중에 익명의 기부자가 아들 친구인 찬우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버지 친구인 사단장님 때 알렸던 거죠. 사단장님은 민수가 보낸 편지로 찬우 씨의 부대 주소를 파악하고 그 정말 대단한 선행에 감동해서 직접 격려차 방문했던 것입니다. 와,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이네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저 면회만 따라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변화야말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아주 감동적인 지점입니다. 찬우 씨가 입대한 후에 아버지는 민수를 찾아갔다가 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 아버지 병원비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민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아들에게서 훔쳐갔던 그 돈의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총 3천만 원을 찬우 씨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서 면회 때 건네주었습니다. 와,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아들의 그 선행이 아버지의 남은 인생까지 바꿔놓은 셈입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네, 사단장님 역시 찬우 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하여 찬우 씨가 대신 내준 병원비 5천만 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찬우 씨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탈애가 한순간에 쫙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껄끄럽게만 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회복되고 친구 민수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요. 면회장에서 다 같이 치킨, 피자에 PX 음식까지 잔뜩 시켜놓고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그간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보상받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네, 그때 민수가 장난처럼 야, 너 완전 군인 체질이다. 그냥 말뚝 박아라. 이렇게 던진 말이 있었는데 이게 또 복선이 되죠.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찬우 씨는 실제로 군 생활에서 적성과 만족감을 느꼈고 조리병으로서의 능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취사장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보급관, 즉 중사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현재 41살이 된 찬호 씨는 군인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민수와는 여전히 형제처럼 가족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버지 역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황혼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 정말 모든 관계가 긍정적으로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 부모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그런 절망을 겪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만난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 그 친구가 보여준 존중과 또 자기 안의 선한 마음을 지켜낸 결과 예상치 못한 기적과 화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찬호 씨의 이야기는 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대와 희망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그 굴곡진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다시금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의 가치. 둘째는 진정한 우정이 가진 변화의 힘. 그리고 셋째는 때로는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삶의 신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와의 극적인 화해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다가왔던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소중한 인연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요? 반대로 과거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시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세상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우리를 보이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김찬호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잔잔한 위로와 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기를 바랍니다.